요즘 들어 양치할 때 피가 나요? 단 걸 먹으면 이가 시큰거려요. 치과 가기가 무서워서 그냥 참아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많은 중년 분들이 이런 구강 문제를 겪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기곤 하시죠. 그런데 그게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지금 나타나는 이 작은 증상들 방치하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 이제는 낯설지 않죠. 그런데 정말 100세까지 살게 된다면 과연 치아는 몇 개나 남아 있을까요? 실제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20개 이하의 치아만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생각보다 훨씬 적죠? 치아가 없으면 씹는 것도 어렵고 말하기도 불편하고 얼굴 형태도 바뀌게 되죠. 무엇보다 자신감이 무너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누구나 바라지만 자연 치아로 오래 사는 건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구강 습관, 그리고 100세까지 자연 치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법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치아 건강뿐 아니라 삶의 질도 확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아는 한번 상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연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어디에도 없어요.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어떤 것도 진짜 내 치아만큼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괜찮으니까 하고 넘기시죠. 실이긴 한데 뭐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나이 들면 잇몸이 약해지고 힘도 줄고 당연히 치아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나이 탓이라며 방치하면 결과는 다 뻔하죠. 치과를 정기적으로 가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칫솔질은 하루 3번 한다고 하지만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스스로도 자신 없고요. 플라그나 치석이 잇몸 안쪽 깊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잇몸이 붓고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 치족골이라는 뼈가 조금씩 녹기 시작하고요. 결국 치아가 흔들리다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치과 가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지금도 난 괜찮아, 아직은 튼튼해 하시나요? 오늘 영상 보시고 그 생각 바꾸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있는 사소한 습관들, 그게 쌓여서 나중에 우리 치아를 위협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 치아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깁니다. 단순히 이가 약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첫째로 잇몸이 점점 퇴축돼요. 예전엔 안 보이던 치아 뿌리 부분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죠. 이 부위는 에나멜층이 얇아서 외부 자극에 훨씬 민감하고 충치에도 취약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엔 특히 뿌리 충치가 많아지게 돼요. 시린 증상도 대부분 이 부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둘째, 입안이 점점 건조해져요. 침이 줄어들면서 입속 세균 활동이 활발해지고 플라그가 잘 안 씻겨 나가요. 이게 곧바로 충치와 잇몸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약을 많이 복용하는 분들은 구강건조증이 더 심해지기도 하죠. 셋째, 과거에 치료했던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일레이 같은 보철물이 오래되면 안 보이는 곳에서 균열이 생기거나 주변 잇몸이 나빠질 수 있어요. 외형상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 없이 치아가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한 이유죠. 넷째, 미세한 이갈이나 이를 꽉 무는 습관도 중년 이후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를 악무는 경우 잇몸과 치족골에 과한 압력이 가해지고 그게 축적되면 결국 치아가 흔들리는 지경까지 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왜 중년 이후에 치아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부터 우리가 실제로 흔히 놓치고 있는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총 8가지입니다. 듣다 보면 나도 그런데 싶은 부분 분명 있으실 거예요. 양치질은 매일 하지만 과연 잇몸과 치아 사이 경계 부분을 꼼꼼히 닦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충치와 잇몸 질환은 이 경계 부위에서 시작돼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치아 표면만 쓱쓱 닦고 끝내죠. 칫솔을 수직으로만 쓰면 이 부위는 닿지 않아요. 특히 잇몸이 내려가면서 뿌리 부위가 드러난 중년층은 이 부분이 훨씬 더 민감하고 중요하죠. 칫솔은 부드러운 몰을 사용하시고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잇몸 쪽에서 치아 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강하게 문지르거나 옆으로 힘껏 문지르면 오히려 잇몸이 더 상할 수 있습니다. 하루 3번, 식후 30분 이내에 각 부위를 10초씩 집중해서 닦는 습관. 이거 하나만 잘 지켜도 잇몸 상태가 확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치아 사이, 즉 치간 부위 청소예요. 칫솔만으로는 절대 이 부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치실이나 치간 칫솔 쓰는 걸 번거롭다며 피하시죠. 하지만 그 틈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와 플라그가 치주염의 시작점이 됩니다. 특히 크라운이나 브릿지 있는 부위는 치실이 더 필수예요. 모양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틈새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치실은 하루 한 번 자기 전에 꼭 사용해 주세요. 처음엔 피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잇몸이 안 좋아졌다는 신호입니다. 꾸준히 하면 피도 멈추고 잇몸도 건강해져요. 치간 칫솔도 꼭 맞는 크기를 선택하셔야 해요. 너무 크면 잇몸 상처 낼 수 있고 너무 작으면 효과 없거든요. 치과에서 본인에 맞는 사이즈를 추천받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 치료했던 치아, 특히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같은 보철물이 있는 부위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속은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예를 들어 크라운 속에서 충치가 진행되거나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런 이상이 생겨도 대부분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검진이 필수입니다.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꼭 치과에 가셔서 보철물 상태, 잇몸 상태를 체크하세요. 그리고 5년 이상 된 보철물은 상태 점검 후 교체를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아직 멀쩡한 것 같으니까 하는 생각, 나중엔 큰 지출로 돌아올 수 있어요. 네 번째로 많이 놓치는 게 바로 구강 건조입니다. 입이 자주 마른다 싶으신 분들, 이거 정말 신호입니다. 침은 단순히 입을 적셔주는 역할을 넘어 입안 세균을 씻어내고 산도를 조절하고 치아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방어막 역할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침샘 기능이 떨어지고 약 복용이 늘어나면서 입이 점점 더 마르게 되죠. 입이 마르면 플라그가 훨씬 더 잘 붙어요. 잇몸도 쉽게 염증이 생기고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은 꼭 물을 의식적으로 마셔주시고요. 무설탕 껌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자극적인 민트보다는 순한 구강보습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치과에서 처방 가능한 인공 타액제도 있으니 구강 건조가 심하다면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입이 마르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잇몸병과 충치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특히 단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 과일 주스나 탄산음료처럼 산성식품을 자주 마시는 습관, 그리고 끈적한 음식이나 딱딱한 음식 위주로 먹는 습관들, 이게 다 치아를 갉아먹는 원인이 됩니다. 설탕은 충치균의 먹이예요. 입안의 세균들이 설탕을 분해하면서 산을 만들고 이 산이 치아를 녹이죠.
게다가 중년 이후엔 침도 줄고 치아 재생 능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식사 후 바로 양치하기보다는 먼저 물로 입안을 헹군 뒤 2030분 후에 양치하는 게 좋아요. 산성식품 섭취 후 바로 양치하면 오히려 치아 표면이 손상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 예를 들어 마른 오징어나 뻥튀기, 딱딱한 과일 등은 과도하게 씹으면서 치아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습관 하나만 잘 바꿔도 치아 수명은 몇 년은 더 늘어난다고 보셔도 돼요. 여섯 번째는 무의식적인 이갈이 이 악물기 습관입니다. 밤에 이를 갈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이를 꽉 무는 습관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자기도 모르게 하니까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치아가 닳고 잇몸에 압력이 가해지고 결국 치아가 흔들리거나 이가 쪼개질 수도 있어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턱이 뻐근하거나 관자놀이가 아프다거나 앞니가 조금씩 짧아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의심해 보셔야 해요. 이럴 땐 치과에 가서 나이트 가드라고 하는 마우스피스를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입을 꽉 다물고 있는지 자주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나 턱에 힘주고 있네? 싶으면 입을 벌리고 턱을 풀어주세요. 그게 치아를 살리는 시작입니다. 일곱 번째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실수죠. 바로 치과 진료를 미루는 겁니다. 이상이 있어도 참는 경우 혹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비용이 아깝다는 이유로 치과 방문을 미루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그게요. 지금 5만 원 아끼려다 나중에 500만 원 쓰게 되는 길입니다. 치주염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치아는 빼야 해요 라는 말을 듣게 되는 병이에요. 잇몸 안쪽 뼈가 이미 파괴된 상태에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꼭 증상이 없어도 6개월마다 한 번은 치과 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치석 제거는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잇몸 속 병을 막는 아주 중요한 예방 치료입니다. 건강검진 받듯이 구강도 주기적으로 확인받는 습관, 그게 100세까지 자연 치아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구강보조도구 사용을 아예 안 하시거나 잘못 사용하시는 경우입니다. 치실, 치간, 칫솔, 혀 클리너, 불소, 헹굼제 이런 것들이 전부 치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 도구예요. 그런데 귀찮아서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괜히 했다가 잇몸 상할까봐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답은 치과에서 정확히 배우면 됩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 다 믿지 마시고요. 내 구강 구조에 맞는 도구와 방법을 전문가에게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혀 클리너만 해도 올바르게 사용하면 구취가 확 줄어들고 잇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불소 헹굼제는 특히 충치에 취약한 분들에게 필수고요. 이런 도구들 제대로 쓰면 정말 효과가 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8가지 혹시 몇 가지나 해당되셨나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해요. 치아는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10년, 20년 후 내 치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8가지 습관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와 경험담, 그리고 실천 전략들을 더 깊이 있게 다뤄볼게요. 치아가 시리거나 잇몸이 붓는 분들 꼭 이어서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혹시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엔 건강해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치아 몇 개가 빠지면서 말도 어눌해지고 음식을 마음대로 씹지 못해 식사도 줄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더니 결국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는 경우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평소엔 씩씩하고 활발하셨는데 60대 중반쯤 되면서 잇몸이 붓고 치아가 하나 둘 빠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틀니 하나 끼우면 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입안이 자꾸 헐고 음식을 씹을 때마다 불편해서 제대로 식사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체중이 줄고 활력도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우울감도 따라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치아 몇 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양치, 치실, 치과 방문 같은 아주 기본적인 습관들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한번 상한 치아는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칫솔질. 여러분, 양치 시간을 재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사람들은 1분도 채 안 되게 양치한다고 해요. 그런데 효과적인 칫솔질을 위해선 최소 3분, 각 부위별로 30초 이상은 닦아야 해요. 방법도 중요합니다. 칫솔을 잇몸과 치아 사이 경계에 45도 각도로 대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닦아야 해요.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안쪽은 특히 놓치기 쉬우니까 꼭 꼼꼼하게요. 그리고 혀도 꼭 닦으셔야 해요. 혀 위에는 생각보다 많은 세균이 살고 있고 이게 구취의 원인이 됩니다. 혀 클리너를 부드럽게 사용해서 하루 한 번은 혀 표면을 청소해 주세요. 처음엔 약간의 구역질이 날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구강 상태가 훨씬 상쾌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치실과 치간 칫솔입니다. 이건 꼭 자기 전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이걸 습관화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치실은 치아 사이에 넣고 톱질하듯 살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양쪽 치아 벽면을 닦아줘야 해요. 처음엔 피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잇몸이 안 좋아졌다는 신호입니다. 멈추지 마세요. 일주일 정도만 꾸준히 해도 피가 멈추고 잇몸이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 공간이 조금 넓은 분들이 사용하면 좋아요. 사이즈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치과에서 본인에 맞는 크기를 꼭 확인받으세요. 잘못된 사이즈를 쓰면 오히려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이 도구들은 사용법만 잘 익히면 23분이면 끝나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투자로 충치, 치주염을 예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습관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입니다. 치과는 아픈 데가 생기기 전에 가는 곳이에요. 6개월에 한 번씩 딱 2번이면 됩니다. 그 2번으로 여러분의 치아는 최소 몇 년은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특히 중년 이후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많아요. 잇몸 안쪽 뼈가 녹고 있거나 오래된 보철물 밑에서 충치가 생기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스케일링은 단순히 치아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잇몸과 치아 사이 깊숙한 곳에 있는 세균막, 치석을 제거해서 잇몸이 병드는 걸 막는 치료입니다.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고 나면 입안이 얼마나 시원하고 개운한지. 이 시원함을 반년에 한 번 자신에게 선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건강 습관인가요? 네 번째는 물 마시기. 너무나 간단한 이 습관이 사실 치아 건강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하루에 1.5에서 2리터의 물을 나눠 마시는 것만으로도 구강 내 세균 수치를 줄이고 침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침은 말 그대로 입안의 자연 치유제입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엔 이 소중한 침이 점점 줄어들죠. 그럴 땐 물을 의식적으로 마셔주고 무설탕 껌을 씹거나 실내 습도를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더 심한 경우엔 인공 타액,
구강보습제 같은 제품도 있어요.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 하나쯤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무엇보다 약을 여러 가지 복용 중이신 분들, 특히 고혈압약이나 이뇨제, 항우울제 드시는 분들은 꼭 구강건조 증상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냥 입이 마른 게 아니라 치아와 잇몸이 병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5번째, 음식입니다. 우리 치아는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간식, 끈적거리는 떡이나 엿, 자주 마시는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 입속 세균에 가장 좋은 먹잇감입니다. 특히 끈적한 음식은 치아 사이에 오래 머물면서 충치를 유발하고, 산성음료는 치아 표면을 부식시켜요. 반대로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 질 좋은 단백질은 치아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당근이나 샐러리 같은 채소는 씹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플라그를 닦아내는 효과도 있어요. 식후엔 물로 가볍게 헹군 후 20에서 30분 후에 양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성 상태에서 바로 양치하면 오히려 치아가 더 약해질 수 있거든요. 식단은 단순히 몸만이 아니라 입속 건강까지 결정합니다. 6번째는 이갈이, 이를 꽉 무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건 꼭 밤에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낮에도 무의식적으로 이를 악물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긴장하거나 집중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턱에 힘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습관이 반복되면 치아가 점점 마모되고 잇몸과 치조골에도 손상이 생기면서 결국 치아가 흔들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인지하세요. 내가 지금 이를 꽉 물고 있진 않나? 스스로에게 자주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밤에 이갈이가 심한 분들은 꼭 치과에 가셔서 나이트 가드를 맞추는 걸 고려해 보세요. 맞춤형 마우스피스를 착용하면 치아와 턱 관절을 보호할 수 있어요. 이갈이를 방치하는 건 단순히 치아 마모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턱 통증, 두통, 심지어 목어깨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기검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과를 아픈 곳 생기면 가는 곳으로 여기세요. 하지만 사실 치과는 아프지 않게 미리 예방하러 가는 곳이 돼야 합니다. 치아는 통증이 생길 때쯤이면 이미 진행이 꽤 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잇몸 질환은 무통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뼈가 이미 녹고 있는 중인데도 아무 느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정기검진을 받으시면 이런 문제들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어요. 치료비도 훨씬 적게 들고 치아를 뽑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스케일링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치석 제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염증을 줄이고 잇몸을 살리는 중요한 치료입니다. 건강검진 받듯이 6개월에 한 번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8번째는 구강보조도구의 활용이에요. 치실, 치간 칫솔, 혀 클리너, 구강세정기, 불소 헹굼제 다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라도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해요. 치실 하나만 꾸준히 써도 치아 사이 충치와 잇몸 질환은 확 줄어듭니다. 혀 클리너 하나만 써도 입냄새 걱정 확 줄어들어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귀찮다,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안 쓰시죠? 이제 바꿔야 해요. 하루 3분, 5분 투자해서 내 치아 수명을 10년, 20년 연장할 수 있다면 그건 투자라고 해야죠. 그리고 치과에서 꼭 사용법 배우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양치만큼이나 당연한 루틴이 됩니다. 이 도구들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결국 자연치아 오래 유지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치아 하나 빠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니 하나 빠졌을 때 거울 보며 느껴지는 당혹감,
혹은 어금니가 없어서 음식 씹을 때마다 반대쪽으로만 씹어야 하는 불편함. 이게 하나둘씩 쌓이면요. 결국은 음식 맛도 모르겠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자신 없어지고 웃는 것도 꺼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그때 좀 더 관리할 걸, 정기검진 좀 받을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오죠. 하지만 이미 치아는 돌아오지 않아요. 틀니를 해도 임플란트를 해도 내 치아만큼은 절대 아닙니다. 자연 치아 한 개의 가치는 몇백만 원으로도 환산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데 필요한 건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에요. 그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 그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들은 내용 중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를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매일 칫솔질을 3분 이상 하기로, 자기 전 치실을 사용하기로, 이번 주말엔 꼭 치과 검진 예약을 잡기로.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여러분의 치아는 60세가 돼도 70세가 돼도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음식 습관, 보철물 관리 팁,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한 Q&A 형식으로 더 자세한 정보를 드릴게요. 여러분의 치아 이제는 놓치지 마세요. 어느 날 치과에 찾아온 62세의 한 남성분이 계셨어요. 평소에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고 등산도 즐기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말씀이 조금 어눌하시고 입술을 자꾸 가리시는 거예요. 진료를 하면서 알아보니 아래 어금니 3개가 이미 빠졌고 위쪽 치아는 흔들려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이유를 여쭤보니 5년 전부터 이가 시리고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치과를 계속 미루셨다고 해요. 결국 음식을 잘 씹지 못하니 소화불량이 생기고 체중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대인기피까지 겪고 계셨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라는 말씀이 잊히지 않아요. 처음엔 그냥 양치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작은 통증을 무시하다 보니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죠.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잇몸이 붓고 있다면, 치아가 시리다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치아 건강은 단순히 입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구강은 몸속 건강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잇몸 질환은 만성염증입니다. 이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돌면서 심장병, 당뇨,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정말 많아요. 특히 치주염이 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무려 23배나 높다고 알려져 있죠. 당뇨병이 있는 분들 중에도 구강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뇨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염증에 대한 회복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잇몸 질환이 더 쉽게 생기고 더 빨리 악화됩니다. 그리고 그 잇몸염증은 다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요. 이렇게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예요. 또한 치아가 약해지고 빠지게 되면 씹는 기능이 떨어져서 단백질이나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노년기에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나타나고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고 결국 삶의 독립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건강은 결국 식사에서 시작되고 식사는 치아에서 시작됩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연결고리예요. 치아는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을 해요. 바로 말하기입니다. 잘 들으셨죠? 말하는 것, 소통하는 것, 웃는 것. 이 모든 것에 치아는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치아가 빠지면 발음이 뭉개지고 말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려워지면서 관계가 끊기기 시작합니다.
노년기 외로움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소통 단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 단절의 시작점이 바로 치아일 수 있어요. 발음이 불편하니 말수가 줄고 상대와의 대화가 불편해지고 점점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틀니가 안 맞아서 말할 때마다 헛소리가 나거나 입에서 빠지는 경험,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자이언치아가 있다면 어떤 음식이든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말도 또렷하게 하고 웃을 때도 입을 가릴 필요 없고요. 결국 치아는 단순히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 삶의 품격, 자존감, 그리고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 어차피 이 다 빠지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80세 넘어서까지 20개 이상의 자이언치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주 단순한 것, 기본을 꾸준히 실천한 것이에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무조건 치아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관리를 안 해서 빠지는 거죠. 양치, 치실, 정기검진.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해도 자이언치아를 90세까지 유지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오해. 치과는 이가 아플 때 가는 곳이다. 아니에요. 오히려 아프기 전에 가야 해요. 이가 아프다는 건 이미 충치나 염증이 깊이 진행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이미 신경치료를 해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발치까지 고려해야 하죠. 하지만 그 전에 정기검진을 받았다면 단순한 스케일링이나 작은 보존 치료로 끝낼 수 있었을 거예요. 치과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치료를 적게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상하죠? 하지만 이게 진짜예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고통도 적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치아를 뽑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오해. 치아 빠지면 임플란트 하면 되잖아. 물론 임플란트는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이언치아만큼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임플란트는 뼈에 고정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무서운 병이 생길 수 있어요. 잇몸뼈가 녹고 임플란트가 흔들리다가 결국 다시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용도 만만치 않죠. 어금니 하나에 수백만 원이 드는 경우도 있고 전체를 하려면 1,000만 원 단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시술 후엔 회복 기간도 길고 고령이 되면 시술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딱 하나예요. 임플란트 안 해도 될 만큼 자이언치아를 오래 유지하는 겁니다. 이제는 치아를 단순한 기능의 기관이 아니라 삶의 질 그 자체로 바라보셔야 해요. 치아가 튼튼한 분들은 식사량도 충분하고 활동량도 많고 표정도 풍부해요. 반면 치아가 약한 분들은 음식을 피하게 되고 외식도 불편하고 대화도 줄고 점점 사회에서 고립되기 시작해요. 그 결과 우울감이 증가하고 인지기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살아갈 우리 세대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품격 있게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해요. 그리고 그 품격의 출발점은 내 치아입니다. 내 이로 씹고 내 이로 말하고 내 이로 웃을 수 있다는 건 단순한 신체 기능을 넘어선 진짜 삶의 질을 좌우하는 조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70대, 80대가 됐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씹고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웃고 손주들과 함께 간식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그 일상. 그게 가능하려면 정말 단 하나, 치아가 튼튼해야 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정말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자연 치아로 산다는 건 단지 불편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음식을 즐기고 대화를 나누고 웃는 얼굴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입니다. 입을 벌려 활짝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삶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아시잖아요. 이제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드릴게요. 당신의 치아는 지금 몇 살인가요? 혹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있지는 않나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 치아의 시간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작습니다. 하루 3분 올바르게 양치하는 것, 자기 전에 치실을 한번 써보는 것, 이번 주말에 가까운 치과에 예약 한번 해보는 것, 아무것도 거창할 필요 없어요. 습관 하나 바꾸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이 영상이 끝난 뒤 여러분의 양치 습관이 달라졌다면 그걸로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이 영상을 떠올리시며 그때 내가 정말 잘했구나 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실천해 봅시다. 다음은 틀니와 임플란트 언제 선택해야 할까? 치과가 두려운 분들을 위한 현실 솔루션 같은 실전 꿀팁들로 다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자연 치아 100세까지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늘, 즐거운 내일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쩌면 오늘 영상은 조금 길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꼭 필요한 이야기였고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중장년층에게는 더없이 현실적인 문제였기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거라 믿어요.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건강 수명이라는 단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이 건강 수명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바로 치아 건강이에요. 식사, 대화, 표정, 자존감 모두 치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오늘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습관들, 그건 몰라서가 아니라 익숙해서였던 것 같아요. 익숙한 만큼 무심했고 무심한 만큼 위험했던 거죠. 오늘부터라도 그 익숙함에서 조금만 벗어나 주세요. 딱 1분만 더 양치하고 치실 하나만 더 써보고 병원 하나만 더 예약해 보는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치과 가는 게 무섭고 걱정되신다면 나를 위한 용기라고 생각해 주세요. 치료가 필요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치료를 미루는 게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끝으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치아 건강의 터닝포인트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지금 어떤 습관을 바꿀 수 있을지, 어떤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이 영상을 끄고 난 뒤 바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작지만 강한 한 걸음 함께 내딛어 보시죠. 건강한 오늘이 진짜 즐거운 내일을 만듭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